니치한 시장을 잡아라.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특별한 재능도 엄청난 자본도 없는 일반인이 좁은 시장 하나 꽉 잡아서 어떻게 현금이 굴러가는 사업을 만들 수 있었는지, 수만 명한테 팔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몇백 명의 사람들만 모아도 어떻게 수천만 원씩 매월 벌 수 있는 건지 그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그냥 평범한 50대 아주머니 한 분이 집에서 갱년기 다이어트법 팔아서 매달 6,500만 원씩 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님의 성함은 페트라 겐코. 영국의 한 작은 전기회사에서 사무직으로 26년이나 연속 근무한 성실한 회사원인데요. 이분이 중년에 다다른 나이가 되면서 살이 찌니까 어느 날 마음먹고 13kg를 감량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누구나 말하는 일반적인 키워드의 다이어트 비법이 아닌 5060 여성들을 위한 갱년기 다이어트 비법을 정리해 팔기로 결심하죠. 왜 일반적으로 운동, 웰니스, 뷰티 같은 키워드를 생각하면 몸 좋은 오빠가 헬스장에서 PT를 가르치거나 얼굴 예쁜 언니가 인스타로 몸 관리하는 게 떠오르잖아요. 이미 검증된 매력적인 시장인 만큼 잘하는 플레이어들로 꽉 찼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없죠. 여사님께서 올린 유튜브 롱폼 제목들을 보면요. 대부분 갱년기 50대, 여성 40대 이상, 중년 이런 키워드가 꼭 붙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타겟화하지 않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갱년기 여성의 체중 감량 비밀이 아닌 그냥 보편적인 체중 감량 비결 이런 제목이 나왔겠죠. 그럼 어떻게 되었을지 말 안 해도 상상이 가요. 예쁜 언니들이 알려주는 다이어트 영상들 사이에 묻혀서 클릭 절대 못 받고요. 고객들도 모으지 못했을 겁니다. 마케팅에 살아있는 전설 세스 고딘도 니치한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사람이 아이폰을 쓰는 사람보다 훨씬 많지만 아이폰 유저들은 안드로이드로 갈아타지 않는 것처럼 중요한 건 대중적인 인기가 아니라 돈을 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가진 가장 작은 그룹을 찾는 거라고요. 여사님은 자기와 동일한 결의 고민을 가진 중년에 접어드는 40대에서 50대 그리고 60대까지의 여성들을 타깃하고 모은 겁니다.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에서 또 다른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한 셈이죠. 일반인께서 어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 재미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돈 버는 겁니다. 여사님은 헬스장을 차린 것도 운동 어플을 개발한 것도 아닌데요. 대신 살 빼는데 고민이 있는 중년 여성들의 커뮤니티 입장권을 팔았습니다. 월간 5만 원 정도의 멤버십인데요. 지금 저 한 개의 커뮤니티에서만 회원수가 1200명 넘게 있습니다. 5만 원 곱하기 1200, 매월 6천만 원이죠.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총 4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갱년기 호르몬에 딱 맞는 식단법. 야채랑 요거트, 단백질 먹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관절에 무리가 없는 근육 유산소 운동법. 여사님이 맨몸으로 운동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온라인 강의로 제공합니다. 세 번째, 소통. 영상만 줄줄이 올려놓는 게 아니라 매주 화상회의로 Q&A 세션을 열어서 궁금했던 것들을 한두 시간씩 멤버십 회원들과 질문을 주고받죠.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같은 고민을 가진 아주머니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자극받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커뮤니티에 가입만 하면 다이어트에 대한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매월 단단한 고정 수익을 창출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여사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독점 혹은 선점입니다. 수익화의 첫 번째 시크릿, 그 니치한 시장에 깃발을 단단히 내리꽂아버리는 거죠. 여사님은 3년 동안 30초짜리 맨몸 운동 영상을 1100개 넘게 올리면서 중년 여성들을 위한 운동, 아주머니들을 위한 웰니스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세스 고딘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변화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수년 동안 정기적으로 일관되게 그리고 아낌없이 나타나서 조직하고 이끌어야 한다고요. 그가 5년 동안 마케팅에 관한 블로그를 꾸준히 쓰면서 느꼈던 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 그만두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사님은 지금도 무조건 하루에 하나씩은 영상을 꼭 올리시는데요. 그렇게 3년 만에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틱톡에서 또한 68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게 됩니다. 영상을 엄청 잘 만들거나 전문적인 편집을 해서 가능했던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건 또 아닙니다. 수익화를 위한 두 번째 시크릿, 아주머니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포맷을 썼다는 거죠.
저 알 수 없는 효과와 뒤에 보이는 샌드백까지 이 영상이 채널에 처음으로 올라간 건데요. 첫 시작은 이렇게 처참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제목을 쓰기 시작했죠. 갱년기 여자의 팔뚝을 단단하게 만드는 동작, 나이 먹고 찌는 뱃살을 위한 초보자 운동 4가지, 이런 식으로 자기와 맞는 타겟층에 맞추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주고 말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쇼츠 하나당 평균 2에서 3만 회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고 좋아요는 500개에서 1000개, 댓글은 10개 남짓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화려한 편집 기술 없이, 멋진 인플루언서 없이도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애초에 정보 자체가 많이 없는 니치한 시장을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사님은 스레드를 야심차게 시작하셨다가 2달 만에 때려치셨고요. 트위터도 시작하시자마자 55개 올리고 1달 반 만에 기브업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사님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건 매일 운동하는 거 30초씩 영상 찍고 제목 달고 같은 영상을 4개 다른 플랫폼에 올리는 게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행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컨텐츠 포맷을 정하고 그걸 토대로 어떤 플랫폼에 내 컨텐츠를 올릴지, 타깃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본 후 이를 전략적으로 설계한다는 거예요. 신기한 게 이렇게 같은 영상이더라도 각각의 플랫폼마다 조회수, 반응, 댓글 수, 그리고 실제 전환율까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여사님은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페이스북에서 무려 340만 명의 팔로워를 확보했는데요. 아까 유튜브에 비해 조회수가 20만에서 30만 사이로 10배씩 더 많고 댓글도 20개 정도 달립니다. 더욱 놀라운 건 실제 사람들이 영상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횟수가 거의 300에서 400회 정도 됩니다. 세스 고딘은 마케팅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성공하는 마케팅은 내가 열심히 광고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거리고 친구들한테 소문내고 싶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내가 막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타겟인 그들이 내 콘텐츠를 사용하고 싶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에 여성 운동이라고 검색하면 상위 4줄 중 여사님의 영상이 총 3번이나 등장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걸 클릭해보면 페트라 여사님이 직접 올린 게 아니라는 거죠. 해외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좋은 콘텐츠를 모아서 큐레이션하고 자기 브랜드의 컬렉션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여사님의 영상을 퍼다가 자신만의 웰니스 브랜드로 유입시키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사님의 비즈니스 모델을 뜯어보겠습니다. 메인 홈페이지는 한 화면에 모든 것이 보이는 랜딩 페이지인데요. 한국에서 아이맵이나 카페24 같은 노코드 툴로 혼자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해당 랜딩 페이지는 딱 2개의 버튼만 활성화가 되는데요. Start Today, 저 버튼만 누르면 바로 외부 링크로 연결됩니다.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월 5만원짜리 멤버십, The Lady Change라는 유료 커뮤니티 링크로 바로 이어지죠. 페트라겐코 아주머니는 갱년기 다이어트라는 명확한 메시지와 키워드, 그리고 전략적인 채널 운영으로 작고 니치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상품을 팔 수 있는 커뮤니티형 사업 구조를 만들면서 중년 여성 웰니스 브랜드로 입지를 굳혔죠. 일반적으로 모두가 좋아하고 인기 있고 대중적인 아이템을 사업으로 가져간다면 그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사님의 사례처럼 나의 사업 아이템을 한 번 더 꾸고 2번 더 생각해서 내가 아웃스탠딩 될 수 있는 키워드와 영역을 찾고 니치하게 선점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적은 자본으로도 승부할 만한 사업적 전략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만의 강력한 팬덤을 만들어야 합니다.